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이 엔비디아 AI 로봇 관련되는 반사이익과 함께 이 HBM4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야 뭐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뭐 다양한 기업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느냐? 지난 12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예상 실적 발표 이래 변동폭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7.7%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이 7.7% 정도의 변동폭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360조가 달하는 이제 시총이 위아래로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약에 7% 하방 압력으로 가해진다라고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또 뉴욕 증시의 하락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AI 버블이라고 하면서 뭐 했습니까? 증시를 끌어내렸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오픈 AI 알트먼의 이제 그 발언과 함께 엔비디아가 하락 파동을 엔비디아가 아니죠. 이 AI 버블 거품론과 함께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회복을 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AI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은 사실상에 뭐 이미 무너진 걸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감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크게 낙폭을 보이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이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현재 이제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 랠리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예상했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를 좀 분석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봤더니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2분기 매출 대비해서 53% 증가한 46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긍정적 53%나 높게 측정된다는 건 어찌 보면 또 이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시장의 악재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이런 하락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이런 예상치와 근접하느냐 마냐 이거의 차이를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시장이 자꾸 공포감을 조성을 해요. 뭘 조성하냐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세 전쟁과 함께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또 싸움이 격화가 되고 있죠.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가장 큰 불확실성이 중국용 맞춤칩 H20조차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악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뻔했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미 뭐 했다? 삼성전자 등의 중국용 부품 생산을 중단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추가적인 중국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또 안 좋은 엔비디아의 하락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이미 8월 22일부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점차 줄어들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뭐한다? 타격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엔비디아가 중국발 이런 이 매출 폭이 줄어든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엔비디아가 중국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이제 매출 비중을 확인했을 때 23년도가 21%였고 24년도가 16%였고 25년도가 13%예요.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뭘 하고 있다. 이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슬슬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타격을 입힐 수는 있을지언정 엄청난 악재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도 예상을 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 자,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3분기 매출에 대한 이 증가 모멘텀이 블랙웰에 대한 판매량, 그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이런 중국으로서의 이 수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이런 수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추라 재개되었을 때 20억에서 30억 달러의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규제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이던스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 가이던스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제외함에도 3분기 예상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엔비디아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나와주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었을 때는 악재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만 어느 정도 선방해줘도 예상치를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하회하는 것만 아니라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60달러만 크게 깨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를 사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엔비디아발 반사익 모멘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졌던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 준다든지 아니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HBM 관련 섹터들의 수혜주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무엇을 살지를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상황이냐. 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제도 얘기했죠. 엔비디아가 이제는 잭슨 토르를 출시하면서 로봇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는 뭐 한다? 이 궁극의 슈퍼컴퓨터, 로봇 시대를 이끌 하나의 컴퓨터 로봇 시스템을 개발할 거고 이 중요한 건 이 로봇 시스템이 뭐로 연계가 된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죠. 블랙웰이 들어간다, 기반이다. HBM이 여기서 또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는 뭐 AI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모자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이 로봇의 두뇌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지금 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뭐 이 현재 제슨토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CPU, 그 다음에 뭐 GPU, 메모리,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기계, 하나의 이제 뭐 플랫폼 이제 이런 조그마한 기계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GPU도 들어가야 되고 CPU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면은 HBM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인터페이스 하나의 플랫폼,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블레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로봇 둔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한다? 이 제슨토르는 이전 모델보다 컴퓨팅 성능이 7.5배, 중앙 처리 장치 성능이 3.1배 향상된 로봇용 시스템 온칩이에요. 그러니까 이 SoC라고 해서 어쨌든 결국에 이 시스템 온칩에다가 뭐 하게 된다. 이 그 블랙웰 기반으로 더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블랙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HBM이 당연히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 플러스 시스템 온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냐? 최근에 이제 닌텐도 스위치 2가 또 나왔죠. 근데 보다시피 이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와 함께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해서 두뇌 역할하는 시스템 온칩 태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두뇌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엔비디아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 두뇌에서도 새로운 두뇌 역할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게 누가 만든다? 엔비디아가 이미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향상된 시스템 온칩을 기반으로서 로봇 두뇌를 만들 때 이걸 누가 제작한다? 삼성전자가 제작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삼성전자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4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HBM4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로봇으로서 이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은 이 PIM이라는 기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는 PIM을 HBM에다 적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세게를 박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하겠다? 이 PIM과 HBM을 통합 결합해서 AI 솔루션을 만든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HBM4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로봇 두뇌를 만들겠다고 세게를 박은 이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보다는 삼성전자의 HBM이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과 로봇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